네, 한 권의 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그림책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니님, 꿈달님 함께 즐거운 수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꿈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하루 종일 수다 떨 수 있는 그림책 수다쟁이,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지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으로 이야기 나눠보나요?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수다를 나눌 책은 2018년 논장에서 나온 키티 크라우더 작가의 메두사 엄마입니다. 와, 키티 크라우더 작가요? 너무 멋있는 작가님이시죠? 네, 아마 이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는 밤의 이야기, 나와 없어 이런 책도 너무 좋아하지만 오늘은 요즘 아이들 말로 시강이죠. 표지 그림부터 시선 강탈인 메두사 엄마입니다. 네, 근데 제목이 메두사 엄마라. 메두사와 엄마가 함께 붙어 있으니 느낌이 좀 묘하네요. 메두사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좀 무서운 내용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메두사 엄마는 보면 볼수록 사랑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잖아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프랑스어로 메두사는 해파리란 뜻이래요. 그래서인지 메두사의 머리카락하고 해파리의 촉수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면지에도 해파리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아, 저는 메두사 머리카락이 실뱀인 줄 알았어요. 메두사 머리가 그려진 그림에 머리카락이 막 뱀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그림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네, 맞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머리카락은 실뱀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마지막 장면을 암시하는 힌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메두사 이름만 듣고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약간 외딴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좀 여자일 것 같죠?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는 느낌도 들고요. 또 혹시 얼굴 보면 나쁜 일 생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메두사만 보면 그렇긴 하죠. 근데 뒤에 엄마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메두사 엄마가 됐잖아요. 뭔가 좀 다른 반전이 있는 엄마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니님 질문을 들으니 책이 더 궁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표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표지를 보면은 노란색이 많죠. 노란색이 많아서 따뜻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몸은 가려져 있지만 정면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고요. 그 뒤를 자세히 보면은 아이를 감싸고 있는 노란색이 또 보이는데 좀 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를 감싸고 있는 노랑 옆으로 살짝 코가 보여요. 이게 자세히 안 보면은 코는 정말 잘 안 보여요. 아, 네. 그럼 그 노란색이 머리카락인 거네요? 메두사 머리카락? 네네. 그게 메두사의 머리카락이에요. 이 책의 그림은 그 색연필로 그려져 있는데요. 색연필의 연필선이 굵게 드러나고 거칠게 그려 있어서 주인공의 감정이 그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키티 크라우더 작가가 색연필을 아주 자주 네네.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네, 뭔가 그림이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있는 게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한 장면 읽어주실 건가요? 네네. 제가 첫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는 밤이었어요. 보름달 빛이 유난히도 밝았지요. 두 여자가 쟁걸음으로 걸어갔어요. 키 작은 여자가 투덜거렸어요. 오늘 밤이 확실해요? 틀림없다니까. 퉁퉁한 여자가 대답했어요. 네, 텍스트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바람 불고 또 보름달 뜬 밤 막 이러니까 옛 이야기 도입부 같기도 하고 뭐 으스스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앞부분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진님 읽어준 부분에 통통한 여자는 산파고요. 투덜거리는 사람은 산파의 조수예요. 두 사람이 오늘 메두사가 아이 낳는 걸 도와줄 거고요. 아, 보름달 뜬 날 출산하는 장면이었네요. 네. 혹시 그림책에서 아이 낳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좀 없죠. 별로 없어요, 진짜. 네, 그림책에서 아이 낳는 장면 자세히 보여준 책이 별로 없는데요. 여기서는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산부인과 분만실에 누워있는 모습 있잖아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자세히 나왔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힘 주는 장면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힘을 주다가 조수를 머리카락으로 감아서 막 들어올리잖아요. 국적불문하고 아이 낳을 때 옆 사람 쥐어뜯는 수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출산이 아마 힘들다는 거를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힘들죠. 네, 근데 머리카락이 사람을 들어 올린다고요? 네, 이 머리카락이 아주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세지만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슈퍼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길기도 길고 숱도 엄청 많아서 우리 주인공 메두사의 모습을 좀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 약간 갑옷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아, 머리카락 숱이 많은 건 정말 너무 부러운데요. 네, 어, 그렇죠.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네, 머리숱이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아름답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미녀는 괴로워 OST 중 김하중의 뷰티풀 걸. 그럼 다시 메두사 엄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메두사 네. 엄마의 그 아이는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성별이 궁금하셨군요. 네, 딸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딸이에요. 딸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들이 아니고. 가끔 생각해보면요. 그 엄마가 혼자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키우는 거와 또 딸을 키우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여기서의 설정은 딸이 훨씬 더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더 감정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설정을 딸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들이면은 좀 더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엄마가.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예, 예. 조금 더 빨리 활동적이니까. 예, 활동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책을 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네. 이번에는 뭐 한 장면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번엔 한 장면 읽어볼게요. 너는 나의 진주야. 내가 너의 조가비가 되어줄게. 메두사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두사 엄마의 육아가 시작되는데요. 이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박 육아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죠. 아이 이름을 이리제라고 지었어요. 딸 아이 이름을 이리제라고 지었는데 이게 프랑스어로 무지갯빛체라는 뜻이래요. 뒷부분에 가면은 무지갯빛 진주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조가비 속에 갇힌 진주가 이 아이 딸이라는 상징 같은데요. 제 느낌에 지난번에 읽었던 그 빨간 늑대에 나왔던 로제 루핀과 그리고 그 왕의 성벽에 갇혀 있던 그 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저희가 짝을 좀 맞췄어요. 저번 시간이 그러셨군요. 아빠의 불안이면 이번에 엄마의 불안으로. 진주는 조가비를 벗어나야 이제 보석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진주는 단순히 조개 부산물일 뿐이잖아요. 그냥 저대로는 의미가 없는데 엄마는 지금 과보를 하고 있고 지난번 왕도 지나친 과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도 메두사는 지난번 왕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 다행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뭐 일단 엄마 아빠라는 성별이 다르고요. 메두사는 육아를 하지만 뭐 왕은 육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 다 시녀들이 했겠죠. 그리고 메두사는 아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뭐 책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도 시키고 또 충분히 사랑한다고 느껴지게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왕은 가둬두기만 했죠. 그래도 같은 점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과보호하고 아이가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 설정의 기본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과 집착. 메두사는 아이를 사랑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왕은 사랑보다는 집착하고 자신의 불안 속에 아이를 가둬놓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었던 거죠. 근데 좀 다르기도 한 게 이제 왕은 그래도 다른 사람과 이제 교류가 있었죠. 근데 이 메두사 엄마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두 네,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 사이에. 보이지만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메두사는 아이를 사랑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좀 저는 와닿네요. 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과보호가
사실 양육자로서 모든 부모님들이 빠지기 쉬운 감정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렵죠. 근데 똑같이 과보라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우리 빨간 늑대 왕과 달리 메두사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정확히 안 알려주실 거죠? 네, 못 알려줘요. 네, 그래도 약간 스포를 하자면 네. 전 결말이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너무 알려드리면은 나중에 그림책 볼 때 시시해지니까 꼭 책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저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림책을 재미있게 보는 팁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처음 등장하는 산파와 조수의 표정을 그림책 첫 장면부터 놓치지 말고 따라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산파와 조수가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마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마지막 반정 장면에는 또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게 장면마다 보이는 그 두 사람의 표정 변화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놓치기가 정말 쉽거든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두 사람의 표정이 마치 메두사 엄마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산파와 조수가 맨 처음 읽어주셨던 부분에 키 작은 여자와 퉁퉁한 여자 그 둘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이 코너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수다 떨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추천하는 마지막 곡은 별의 송 그대 OST였죠.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입니다. 저희가 그림책을 나누고 마지막 곡을 고르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 곡에 꽂혔어요. 아이의 모든 순간이라는 그 단어랑 통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음악 들으면서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니님이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는 자신의 불안에 아이를 가두고 집착하는 아빠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상과의 경계선에 머무르며 불안해하는 엄마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래도 용감한 부모는 아이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메두사의 엄마처럼요. 오늘도 아이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믿으세요. 용감하게.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그림책을 들고 수다 떨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다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코너 전부 다양한 형태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마음,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식 사랑까지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야겠지만 그 감정이 바르게 흘러가도록 돌보는 일도 잊지 않아야겠어요. 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보내드립니다.